인도네시아 발리의 매력이 가득한 한 식당. 이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물론 코끝 자극하는 독특한 향기까지. 옴 스와티아트, 서울의 발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 속 작은 발리입니다. 나시고랭 나왔습니다. 이고랭 나왔습니다. Ininya rendang ayam.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낯선 비주얼의 음식. 발리의 맛과 향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우와, 이거 좀 다르네, 이거는. 나시고랭 먹을 때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약간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먹는 순간 이곳은 이미 발리. 이런 맛이 있나 발리가. 이것만 먹어도 여기가 발리인가 싶은.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 자자한 대세 맛집. 도심 속 발리를 느낄 수 있는 연남동 핫플레이스랍니다. 약간 제가 발리로 온 것 같아요. 해변가? 해변가 느낌. 1시간이잖아. 1시간. 근데 너무 좋아요. 기다릴만 했어요. 진짜 멋있어. 발리를 더 알리고 누가 얘기하든 네가 한국에서 1등이야. 정말 발리와 사랑에 빠진 발리 전문가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한 한 남자의 진한 러브 스토리. 지금 만나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햇살 좋은 요즘 골목마다 감성 가득 걷기 좋은 이곳은 맛집 가득한 서울 연남동입니다. 골목마다 숨은 맛집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세계 곳곳의 특색을 살린 맛있는 음식 많은 연남동에선 여권 없이 떠나는 식도락 여행이 가능합니다. 갑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 번씩 안 믿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곳에서 또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연남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저한테 진짜 제2의 고향이죠. 연남동에서 5년째 인도네시아 발리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호진 셰프입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아직은 한산한 연남동의 식당가. 그런데 오픈 전부터 줄이 늘어선 한 식당이 눈에 띕니다. 왜 줄 서 계신 거예요? 밥 먹으러 왔어요. 무슨 메뉴가 있길래? 나시고랭 있는 거. 나시고랭. 또 어디 음식이에요? 어디예요? 태국? 네. 인도네시아인가? 먹으러 찾아온 사람도 잘 모르는 메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처음이에요. 참 생소하다. 신기하다. 한번 먹어보자.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찾아온 거예요. 맛있다 해가지고 여기는 연남동 와면 꼭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메뉴는 아리송하나 맛집이 확실하단 이곳. 발리를 컨셉으로 한 갑부의 식당입니다. 독특한 메뉴뿐만 아니라 현지 느낌 물씬 풍기는 이국적인 인테리어 때문에 분위기 맛집으로도 입소문 났는데요. 조명부터 소품까지 현지에서 가까운 만큼 매장 곳곳 발리 느낌이 가득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지역을 모티브로 한 식당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서핑에 관심도 있었고 발리라는 곳이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발리를 갔다가 제 충격에 좀 빠지게 됐죠. 이제 발리를 처음 갔을 때 기후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되게 이국적인데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음식들이 발리에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리 지역마다의 특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발리를 여행할 때 정말 지역을 넘어가도 그 지역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리의 섬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 녹여올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발리. 여행을 좋아해 많은 곳을 다녔던 갑부에게도 유독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곳인데요. 발리의 따뜻한 기후와 맛있는 음식에 반해 자신이 느낀 매력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갑부. 그 진심을 담은 공간이 바로 이 식당인데요. 자신의 원픽 여행지인 발리의 매력이 한국에서도 통할 거라 믿었고 그의 확신은 손님들의 반응이 증명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이국적이고 좋아요.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인도네시아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나올 때 색다른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먹어요. 동네에 없는지. 동네 매일 먹지 않는 맛. 제대로 동남아 느낌 나는 음식을 한 데가 있길래 특별해 보여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봤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재방문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소문난 웨이팅 식당인 만큼 오픈과 동시에 만석은 기본. 음미 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복복 끓이고 빠르게 완성한 메뉴는 불향 가득 입힌 발리식 볶음면. 매콤한 맛의 미고랭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네, 저희 미고랭이랑 치킨 영상 준비해드렸습니다. 커리 준비해드릴게요. 익숙하지 않은 비주얼과 맛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근데 이거 맛있다. 먹어본 맛은 아니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향신료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커리가 향이 되게 맛이 진짜 좋아요. 그 크리미한 느낌이 되게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맛?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 아 진짜요? 뭔가 나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약간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계속 손이 가가지고 왔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소리 가는 거. 네, 계속 소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먹었다 하면 자꾸만 생각나고 또 먹고 싶은 맛이라니 도대체 어떤 메뉴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찐따 크림소다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치킨 rendang이라는 메뉴랑 나시고랭, 미고랭, 오당 카리발리, 코코넛 누들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갑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집의 대표 메뉴들 소개해 주시죠. 네, 치킨 rendang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른당이라는 음식의 치킨 버전인데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리 종교가 힌두교다 보니까 소고기보다는 치킨을 많이 선호를 해서 른당은 치킨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나시고랭, 미고랭 같은 경우에는 나시가 밥, 미가 면. 그래서 나시고랭 하면 고랭이 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고랭, 미고랭, 볶음밥, 볶음면 이렇게 2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당 카리발리라는 저희 발리 스타일의 커리인데요. 이제 타마린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커리입니다. 약간 독특한 커리를 즐기실 수 있고, 코코넛 누들은 이제 해산물 육수에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끓이는 약간 인도네시아식 코코넛 라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낯선 메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발리를 여행을 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식당들을 다 가서 먹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손님들이 반응 제일 좋은 메뉴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식당들에서 다 배워서 와가지고 저희 음식들은 한국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맛입니다. 현지의 맛은 내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최상의 레시피를 찾았던 갑부. 비법을 배우고 싶어 수십 번도 더 찾아가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한 결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시피를 얻고 제가 이제 난 성공했다라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음식을 해보니까 맛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발리 식재재가 발리 이제 소스류들이 한국에 아직 안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뒤에 보면은 영양 표시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뭐 들어가는지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한국에 혹시 비슷한 거 파는 게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500번 이상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 보면서 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한국
인들이 좋아하겠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로 제가 방향을 계속 조금씩 틀어본 거죠. 야, 정말 발리에서 먹는 것 같은 향과 그런 풍미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맛있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비법 레시피는 알았지만 맛집 메뉴의 풍미를 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의 메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갑부. 발리의 식당 주방에서 수백 번씩 요리하며 최상의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통의 맛은 살리되 한국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완성도 있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음식이라는 자체가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호주나 영미권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은 인도네시아 음식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음식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많은 인구수만큼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랑받는 인도네시아 음식.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좋아하는 메뉴 1, 2위가 바로 렌당과 나시고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랑받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발리를 고집했던 갑부.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발리 음식의 유명세 때문에 주문도 척척. 찾아오는 손님도 많답니다. 른당이라는 메뉴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로 뽑혔다고 들어봤어요. 찾아오겠습니다. 나시고랭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이고랭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우리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외국에서는 인지도가 꽤 높죠. 특히 호주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은 게 모두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은 그냥 커플들끼리도 휴가로 발리를 너무 많이 가니까. 세계 1위 메뉴 렌당은 대부분 소고기로 만들지만 발리를 모티브로 한 갑부의 식당은 닭을 이용해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냥 치킨 카레 같은 느낌인데 닭고기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치아가 없어도 씹을 수 있는 느낌? 한국인이 좋아하는 닭다리를 코코넛 카레에 뭉근히 졸여 만든 갑부의 야심작. 커리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말로 언니가 안 된다고. 왜냐면 늘 먹는 거잖아. 일본 커리도 많고 집에서 만드는 커리도 많고.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 거. 10가지의 향신료를 넣어 만들었지만 거부감 없는 풍미의 치킨 렌당.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발리의 식문화 자체도 그런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색은 살리면서 향신료 향이 이제 어느 누가 먹어도 사실 거부감이 들 만큼의 향이 아니라 이게 되게 어우러지는 맛을 되게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인도네시아 음식을 알리려면 향이 강한 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저희 음식을 맛있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레시피를 수정하면서 약간 접점을 찾은 거죠. 인도네시아 분이거나 아니면 발리 여행을 자주 하셨던 분들도 드셨을 때 특색은 있다. 특색은 있지만 한국 입맛에 굉장히 잘 맞췄네라는 이제 느낌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 처음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을 드셔보시는 분들은 드셨을 때 생각보다 나 좋아하네? 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아무래도 특징만 살리고 향신료를 많이 죽였죠.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들. 남녀노소 다양하게 찾는 걸 보니 갑부의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맛있어요. 괜찮네. 네, 맛있어요. 네, 자주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 인도네시아 가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호주에 살았는데 호주에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많아요. 제가 먹어본 나시고랭, 미고랭 여기가 최고예요. 이곳을 찾는 이들은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Ininya rendang ayam. Rendang ayam, Ininya Bali udang. Bali udang. Ininya mie goreng. 고향의 맛을 찾은 인도네시아 손님들인데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음식은 어때요? 현지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먹는 사람은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기대가 큽니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Abang-abang nasi goreng 똑같아요. abang-abang ojek. 포장마차 똑같아요. 맛이 똑같지? Dia orang Indonesia musik 안 먹었어요. 이 음식은 딱 먹어요. 와, 느낌이 Indonesia 있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보통 사람 나시고랭 먹을 때는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리고 저는 뭐 산발 소스 좋아하니까 살짝 이렇게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과자를 밥과 함께 먹는다니 과연 맛이 있을까요? 끓음복이라는 거에 밥이나 면을 올려서 그걸 이렇게 같이 먹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셨어요. 새우 맛의 과자 위에 밥이나 면을 얹어 먹는 인도네시아 스타일.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이런 맛이 있나 봐요. 한 번 맛보면 바삭한 꾸룻국과 매콤한 소스의 조합에 빠져든답니다. 저희의 약간 상식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다른 문화에선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입안에 좀 느껴지는 건 어때요? 뭐, 그냥 바로 녹아요. 녹아요? 네. 맛과 분위기에 색다른 경험까지 더하니 기다림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 잘 오신 거 같네요. 1시간이나 남았어요. 1시간. 근데 너무 좋아요. 기다림만 했어요. 인간 갈 뻔했네.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맛과 분위기는 물론 손님의 반응까지 챙기는 갑부. 식사 입맛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부의 식당에선 주문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평균 3-40분. 테이블 세팅도 굉장히 빠릅니다. 바 테이블 편하신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갑부의 식당은 테이블 7개의 작은 매장인데요. 손님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빠른 테이블 회전이 중요합니다. 쪽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좁은 공간이지만 손발 착착 맞는 사이기에 가능한 일.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점심에 2시간 반 동안 5바퀴를 돌립니다. 아, 이곳이요? 네. 테이블 7개 5바퀴 정도 돌립니다. 빠른 회전이 가능하도록 주방과 홀을 오가며 체크하는데요. 우리 점심 지금 웨이팅까지 하고 브레이크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홀 상황과 대기 손님까지 파악한 후 어디론가 가는 갑부. 브레이크 타임 고지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저녁 준비를 해서 저녁이 5시에 오픈을 합니다. 재료가 소진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음식에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미리 많이 만들어 오시면 되잖아요. 그때 만들어서 그때 파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실 음식은 만들어 놓고 팔면 제가 욕심에 성이 안 차가지고 저희는 그냥 딱 아침에 만든 거 점심에 팔고 브레이크 타임 때 만든 거 저녁에 팔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영업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날이 거의 뭐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영업 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녁에 쓸 재료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브레이크 타임. 국내 없는 재료가 많은 데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맛을 내기 위해 기본 향신료 외에는 시판 제품을 쓰지 않는 갑부. 대부분의 소스와 재료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조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갑부가 요리에 더욱 진심을 다하는 이유. 조금 늦게 시작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의류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옷을 정말 좋아하고 패션을 사랑해서 저는 의류 MD가 목표였어서 대학교를 의류학과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 패션 회사 MD로 취업했지만 발리의 매력에 빠진 후 요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갑부. 결국 퇴사를 결심합니다.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면 사실 제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약간 창업 자금이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전어잡이 배를 타면 한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군대도 힘든데 나왔고 뭐 나 체력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워낙 좋아했고 설마 이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거 나 4개월 동안 버텨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북, 부안, 격포리라는 곳에 내려가서 전어잡이 배를 4개월 동안 탔습니다. 요식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뒤늦게 선택한 길. 주변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더욱 자신의 열정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 해본 전어잡이는 하루 만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4시 반에 출항을 해서 9시까지 바다를 돌면서 전어를 잡으러 다니다가 9시에 들어와서 민박집에 와서 한 3시간, 4시간 자고 또 나가고. 저녁 9시? 네,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전어잡이 배는 쉬는 날이 비 오는 날입니다. 그 비 오는 날도 배를 탈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오는 날. 그러다 보니까 거의 4개월 동안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출항을 하다가 해가 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 뒤쪽 가가지고 이제 막 약간 울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뭐 지나고 나면 추억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이제 막 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갑부를 있게 했답니다. 결국 4개월을 버텨냈고 그 결과 사업 자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1월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떻게 연남동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연남동에 와서 연남동을 보니까 연남동에는 이제 동남아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남동에서 장사를 결심하게 됐죠. 그럼 처음부터 매장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장은 하지 않고 처음에 푸드트럭으로 시작을 했는데 창업 초기 갑부의 발리 음식 푸드트럭은 한강공원 야시장과 다양한 행사에 초대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장으로 이렇게 옮기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푸드트럭을 하면서 한번 이제 행사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제가 진짜 엄청 큰 실패를 한번 했었습니다. 발리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험을 하기보다 익숙한 맛을 찾았고 갑부의 푸드트럭은 외면받게 되는데요. 이 음식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나가서 정말 발리에 온 것처럼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매장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매장을 오픈하게 됐죠. 푸드트럭의 실패는 오히려 매장 창업의 발판이 되었고 이후 연남동 건물 2층에 작은 공간을 얻은 갑부. 간판부터 소품 하나까지 직접 만들고 세팅하며 발리 현지 느낌이 녹아든 자신만의 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연남동의 수많은 식당 사이에서 5년째 사랑받고 있는 갑부의 식당. 바쁘게 달려온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만날 이분도 갑부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랍니다. 저기 오십니다. 연남동 일대에서 꽤 유명한 이분. 오늘의 갑부가 있게 한 분이라네요. 장사가 잘 되나 봐. 우리 사장님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연남동에 소문 나가지고. 제가 소문이 났어요? 뭐 장사 잘한다고 착하다고 그냥. 그래요? 왜 중요한 게 이 성사장은 주위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그냥 벌어가지고 창업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이제 옛날에 몇 년 전부터 푸드트럭 할 때부터 납품했어요. 그때부터 사장님 계란 받아가지고 워낙 계란 좋으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쓰다가
네, 진짜 인연이 어떻게 된 게 저희 건물주 사장님이세요. 에? 건물주시라고요? 거래처 대표이자 건물주인 천상범 사장님.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전혀 몰랐고 그때 이제 제가 연남동 이제 상권 조사하면서 보다가 이제 부동산 소개로 이 건물을 보고 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3팀 정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받을지. 근데 이제 저 한번 만나봐서 설득해봐라.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뵀는데 딱 서로 이제 사장님도 저도 그렇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서로 모르고. 네. 아니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참 보기 좋았어요. 나에게 뭐 자식 같은 상사장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대가. 그러면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젊은 청년의 비전을 알아본 거래처 사장님 덕분에 갑부는 연남동 건물 2층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픈에 그렇게 됐었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2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경쟁 상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리 음식을 먹으려면 저희 매장을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층이라는 이제 페널티가 있지만 우리 컨셉이 독특하니 이걸 최대한 손님들한테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컨셉을 정말 잘 보여드리고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친절하게 하고 음식도 맛있다라는 이제 소문만 퍼지면 사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거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층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음식의 맛과 컨셉에 더욱 집중했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껏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가 없다는 갑부. 그가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 잘하고 있었어? 야, 우리 신메뉴 테스트 한번 해보게. 아늑하고 밝은 분위기의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사장님,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 제가 운영하는 2번째 매장입니다. 아, 또 다른 매장 있으세요? 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이제 와인바입니다. 와인바요? 네, 그 발리 우붓이라는 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야자 농장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인과 인도네시아 음식이지만 약간 서양과 푸전되어 있는 그런 음식과 와인을 같이 드실 수 있는 와인 전문점입니다. 갑부의 2번째 매장은 와인과 함께 발리 스타일의 안주를 판매하는 와인바인데요. 전혀 다른 컨셉의 매장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브랜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발리에 관련된 다른 브랜드를 해보고 싶었고 이 2번째 매장은 진짜 내가 이때까지 몸소 느꼈던 거 그리고 그때보단 재정적으로 나아졌으니까 제가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진짜 어디서도 없는 한국에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매장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발리의 느낌은 살리되 새로운 컨셉의 식당을 하고 싶었던 갑부. 가장 먼저 와인과 어울릴 메뉴부터 개발했는데요. 이미 맛으로 검증된 1호점의 메뉴가 있었기에 주위에선 인기 메뉴를 그대로 판매하라고 했지만 같은 메뉴를 판매하면 이곳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발리 우붓 지역의 특징을 살려 건강한 메뉴와 오가닉 와인을 판매하는 2호점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매장들은 전부 다 메뉴는 다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발리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겹치는 메뉴가 하나도 없고 다 다양한 음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맛보려면 저기도 가고 여기도 와야 되고.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매장 컨셉에 맞는 음식들을 제가 이제 기획해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음식들 질도 많이 다르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향신료는 같지만 약간 조리 기법이나 그런 뭐 컨셉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2호점의 메뉴를 한번 만나볼까요? 해산물이 유명한 발리 진바란풍의 새우 요리와
동남아 소시지인 롱가니사와 토마토를 올린 양송이 롱가니사, 전에서 수비도한 항정살 위에 발리식 소스인 산발마타를 올린 바비 산발마타, 방울 양배추를 버터에 구워 후추와 파프리카 파우더를 올린 구운 블리쉘에 발리식 새우젓갈인 트라시가 들어간 오일 파스타까지 발리의 향신료를 이용해 갑부가 직접 만든 이색적인 와인 안주입니다. 한국 음식도 간이 세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짜고 맵고 그런 음식들인데 이걸 와인이랑 페어링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왜 인도네시아 음식이랑 페어링을 못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인도네시아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린 연남동 골목길. 2호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 시간인데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해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와인바. 이곳은 예약 손님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짜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딱 왔을 때 뭔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느낌이라 되게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갑부의 아내가 2호점을 맡게 되며 시작한 재밌는 이벤트. 손님들은 자신의 잔에 그림을 그리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듭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 주문해 주신 와인 준비해 드릴게요. 오픈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친근한 분위기의 갑부의 매장에선 내추럴 와인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를 이용해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 만든 이름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와인입니다. 테이스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틈틈이 시음회를 다니며 와인을 공부하는 갑부. 올해 내추럴 와인에서 3등을 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드 와인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네, 저희 진바란 버터 시림프, 발리 진바란 지역의 친 새우 요리예요. 소스 드신 다음에 소스 올려 드시는 거 맛있어요. 간이 세고 달콤하며 짜고 매콤한 맛의 한국식 안주처럼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발리식 와인 안주. 맛이랑 샐러드를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생소한 메뉴인 만큼 재료부터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호점의 성공 포인트를 알기에 2호점의 매력도 분명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정살 느낌과 족발 느낌이 있는데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플라시라는 인도네시아 젓갈이 들어가 있는 오일 파스타고요. 향이 엄청 세진 않아요. 향신료 때문에 걱정했던 젊은 여성들도 거부감 없는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맛보지만 금세 독특하고 조화로운 맛에 빠져드는 사람들. 와인과의 궁합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새우살이 되게 부드러운 새우가 몇 번 안 쓰고 와인하고 같이 마시는 거. 네, 잘 어울립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하고 잘 맞습니다. 네, 너무 강하지가 않아서 저는 발리에서 먹었을 때는 음식이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담백해요. 처음에는 와인바라는 특징 때문이었을까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의미 있고 특별한 날에 방문하는 손님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한번 찾은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80% 이상이 재방문한다는 2호점.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 때문에 마치 카페에 가듯 젊은 층은 물론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가면 딱 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다 모든 게 나무로 핸드메이드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막 거기서 막 풍기는 진한 불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해서 적정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와인바에 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이제 친근감 있고 또 와서 이렇게 편안함을 주니까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오늘은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흔히들 갖고 있는 와인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던 갑부. 와인바라 하면 어두컴컴하고 촛불 켜놓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하시잖아요. 저는 좀 그 공식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커피숍 같은 분위기에 따뜻한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하면서도 그런 이제 분위기 무드 자체를 독특하게 잡으면 그런 소비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발리 아이템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 자신을 테스트했던 매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와인바와는 다른 느낌의 공간과 그곳에서 먹는 발리 스타일의 이국적인 메뉴들. 이 호점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기억될까요? 평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최고입니다. 어떤 메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메뉴? 제가 발리에서 먹었던 음식 그 기억이 다시 나는데요. 이제 좋은 것만 다 빼오신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지럽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을 페어링할 수 있다는 거. 이 집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최고입니다. 지금은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지만 처음엔 간판도 없이 건물 2층에 매장을 내기까지 무모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철저히 계산된 갑부의 전략이었죠. 손님들이 저희 매장을 찾음에 있어서 약간 헤매시고 이제 입구가 어디야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 한 번 더 가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구를 찾아 들어오면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야 얼마나 좋긴 하겠어? 약간 뭐 간판도 없이 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왔을 때는 아예 다른 공간이 펼쳐지니까 그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1호점이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거에서 오는 반전감이 있고 그리고 간판이 없는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곳을 나는 알아 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이런 데 알아 하면서 데리고 오시면은 야, 너 여기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들이 이제 생기고 그럼 또 그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2층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과. 네. 그래도 매출이. 그렇죠.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월 매출이 평균 3,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부가 운영하는 식당과 와인바 이 두 곳의 연매출이 약 10억 원. 작은 규모의 발리 음식점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네요. 5년 만에 2개 매장의 대표가 된 갑부. 덕분에 창업 이후 제대로 쉰 적 없을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녁 준비 좀 잘해줘. 나 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나 갔다 올게. 요리부터 홀 관리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매장을 비우지 않는데요. 오늘은 저녁 장사 준비까지 맡길 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 봅니다. 아니, 대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주 지금 친한 동생이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 친구가 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주변 지인들 챙기는 건 소홀히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걸 장사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는 갑부. 오늘은 발리 요리를 전파하기 위해 지인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수빈아. 할로.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리를 알려드린다는 곳이 여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아. 수백수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아하, 구독자 수 119만 명의 너튜버 수빙수군요. 몰라봬서 죄송해요. 이 대양 참치 블루핀 튜나 스페인산이고요. 키로당 45,000원. 수산물 전문 요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수빙수가 갑부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걸까요? 아니 둘이 어떤 인연이시길래 이게? 아, 저 대학교 후배입니다. 네. 아니 수빈 씨도 그러면 패션 쪽. 예, 했었었죠. 했었었습니다. 진짜 다르시게. 예. 결국은 패션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요식업하고 있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작업 때 저희 강의실에 그 상 위에 차 관련된 전단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수빈아, 야 푸드트럭이나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 그때부터 요식업에 일단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요리도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막 해외 음식에 대해서 진짜 좀 뭔가 진심이 있었어요. 아, 나 이걸 너무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푸드트럭 할 것 같은데 진짜 뭔가 뭐 할 것 같은데 했었거든요. 의류학과의 과대표와 부대표로 만나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 이제 요리라는 공통분모로 또 한 번 가까워졌습니다. 산발 소똥인데 소똥. 이제 오징어랑 꼴뚜기 이런 약간 그런 류를 인도네시아에서 소똥이라고 소똥. 이게 매장에서 만들어 온 거거든. 우와, 좀 먹어봐도 돼요? 드셔봐도 됩니다. 발리의 맛을 알기 위해선 산발 소스부터 맛봐야 한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소주 안주인데? 완전 소주 안주라니까. 그거 완전 소주 양념이야. 완전 소주 양념이야. 완전 소주랑 진짜 완전 찰떡 진짜. 김치 양념 같기도 하고. 맞아. 맞지? 맞아. 김치 약간 김치 속재료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인도네시아 발리식 해산물 요리를 가르쳐주는 갑부. 원래 이렇게 요리 자문을 많이 구하셨었어요. 요즘은 좀 그게 있어요. 제가 퓨전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산물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을 정말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진짜 커지고 수빈이가 만약에 메뉴를 해주면 저는 오히려 좋죠. 왜냐면 워낙 유명한 친구가 이런 메뉴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저에게 시장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고맙죠, 진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맛술을 맛술 오징어를 그런 비릿한 향? 그거 날리려면은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센 불에 볶기만 해도 요리의 반은 끝났답니다. 벌써 맛있는데요? 메인 들어갑니다. 네, 메인 들어갑니다. 잘 볶은 오징어에 우리나라의 고추장 같은 역할의 산발 소스 한 스푼이면 요리 끝! 이국적인 풍미가 살아나는데요. 소스만 있으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식 오징어 볶음 산발 소똥이 완성됐습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한번 먹어. 약간 기미. 괜찮은지. 일단 갑부 입맛에 통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유행어 한번 해도 되나요? 예. 이게 이름이 뭐죠? 산발 소똥. 쌈발. 소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해. 저 산발 소똥. 와. 진짜 저는 어떡하지? 저 소주 하나 꺼내도 되나요? 저 방송에 소주 나와도 되나요? 안 돼요. 전체 관람가. 달달한 어묵이에요. 소주 안주로 안성맞춤이라니 산발 소똥 어떤 맛인지 저도 시식 한번 해보고 싶네요. 부러워라. 간장하면서 이제 소주랑 같이 먹는. 저는 한국인들이 진짜 다 좋아할 거라고 믿거든요. 네,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몰라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찾는다 뿐이지
알면 저는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처럼 진짜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한국인의 입맛에 또 잘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대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 이미 너무 잘 되고 계셔가지고 예 사실 같이 잘 되는 짠! 앞으로도 서로 도와가며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대학가 골목에 등장한 트럭. 수고했습니다. 차에 가득 싣고 온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산에서나 봤던 대나무 아닙니까? 갑부의 키를 훌쩍 넘는 대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 선생님 이거 무슨 나무들이에요? 아, 대나무를 농장에서 사왔습니다. 농장에서요? 네, 농장에서 대나무를 싱싱한 대나무를. 이거 뭐 하시려고요 이거? 4월인데 나무 좀 심어보려고요. 갑자기 나무를 심겠다는 갑부. 이렇게 큰 대나무를 심을 만한 곳이 있을지?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건지 점점 더 궁금한데요. 그 많은 걸 다 옮겼습니다. 와, 많다. 대나무 많아. 언제 심냐 이거?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 제 사무점 매장입니다. 아 사무점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제 사무점 오픈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아 네. 여기다 나무 심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저희가 발리 길거리를 모티브로 해서 야시장 컨셉으로 사무점은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아예 플랜트 박스를 제작을 해서 대나무를 여기다 다 심어서 진짜 발리 길거리처럼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3호점도 역시 발리가 빠질 리가요. 1, 2호점과 다르게 탁 트인 넓은 공간인 만큼 발리 야시장 컨셉의 매장을 생각한 갑부. 이 정도면 대나무를 심겠다는 갑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상상만 하던 거를 이제 연출을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면 사실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손님을 받아서 손님들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빨리 느끼고 싶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솟구치는. 네. 늘 해오던 것보다는 새롭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갑부. 3호점 오픈 이후 몸은 힘들지만 표정은 밝아진 이유인데요. 어느새 밤이 되고 갑부의 3호점이 문을 열 시간. 대학가를 밝히는 조명만큼이나 매장 안의 분위기도 화려한데요. 발리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코코넛 껍질에 구운 등갈비와 불맛 입힌 돼지고기까지 야시장 메뉴가 눈길 사로잡고요. 매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픈 키친은 물론 커다란 창문까지 야외에 있는 느낌입니다. 공간이 여기만 진짜 달라요. 달라서를 타서 영화에 나오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느낌. 일식적이고 휴양지 느낌이다. 여행을 온 듯한 이런 분위기라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아예 이제 발리 스트리트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리 폭립이 되게 유명한데 폭립 위주로 저희가 폭립이랑 바베큐 플래터, 이제 해산물 요리도 이제 숯불에 굽는 해산물 요리랑 네, 그리고 닭꼬치, 돼지꼬치 이런 거 판매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발리의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이색 메뉴가 있다는데요. 플레인 요구르트와 바나나를 섞어 튀겨주면 발리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대표 간식. 달콤한 바나나 튀김이 완성됩니다. 바베큐 플레이트 라지 나왔습니다. 네. 투포인트. 실례했습니다. 저희 플라타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3호점의 대표 메뉴인 만큼 비주얼은 일단 합격. 거기에 다채로운 구성으로 쏙쏙 뽑아먹고 뜯어먹고 골라먹는 재미까지. 맛있어요. 발리 스타일의 바비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국적인 맛이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한국적인 맛도 같이 느껴집니다. 발리의 매력 알리기 이번에도 성공한 것 같죠? 이제는 발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갑부. 어떻게 보면은 낫을 들고 정글을 헤쳐가는 것처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정의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이 제 좌우명인데, 제가 이걸 이루면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리라는 꿈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청년 성호진. 앞으로 더욱 빛날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너무 예뻐서 사진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힐링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꽃차. 냄새 진짜 좋은데? 이 작은 아이에게 수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꽃차 브랜드를 꿈꾸는 인표 씨의 향기로운 스토리.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